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이게 파워뱅크 한 개 들고 나왔는데 먼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. 다이펑샵에서 최근에 납작하게 만든 100A짜리 올인원 파워뱅크 출시했죠. 저는 인자 받아봤는데 상당히 납작해가지고 들고 다니기 좋아요. 이 앞에 소개했던 인디언즈나 안금은 에코플로우 니버 같은 경우보다도 사이즈가 작아요. 그래가지고 이게 들고 다니도 별로 크게 무게감을 못 느껴요. 한 13kg에서 15kg 정도 되는 것 같고 용량은 우리 좋아하시는 용량으로 이야기하면 1280W죠. 뭐 인디언즈도 800W고 저쪽 에코플로우도 뭐 600W인가 그럴 거예요. 제 기억이 맞다면. 거기 비해서 용량은 2배 가까이 크죠. 근데 가격은 비슷해요. 그 기능은 이제 에코플로나 인디언저처럼 좀 그만큼 이제 주행 충전기나 그런 기능은 없지만 꼭 필요한 기능만 들어가 있죠. 인버터 안 켜지죠. 여기는 이번에는 이때까지와 틀리게 전원은 늘려야지만 충전도 되고 출력도 돼요. 그래서 전원 늘리고 이쪽에 인버터 켜야 됩니다. 켜야지만 전기가 들어와요. 그 파워뱅크 충전할 때도 이번 파워뱅크는 전원 스위치 켜야 됩니다. 약간 바뀐 부분은 그렇고 다음 부분이야 일반적으로 있는 거하고 다 똑같으니까 이게 전원을 이런 식으로 켜고 켜면 전원이 들어오고 이쪽에 인버터 이제 켰을 때 이렇게 이제 전기가 들어오죠. 이렇게 인버터가 나오는데 이번엔 디자인이 좀 틀려졌네요. 기존 거보다. 이쪽에 그래픽이 용량 이 배터리 남은 거, 이 가부하 걸린 거 인식은 이제 표현되네요. 이제 출력 가부하 걸린 거, 그 인버터에 이제 배터리의 전압 13.3 여기는 출력하는 지금 전압 220인데 218, 219 그 내부 온도 그거 14도 전기 메가헤르츠 60Hz 표현이 되고요. 뭐 디자인은 좀 바뀌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식해가지고 220 출력 되도록 돼 있고 그 다음 단자는 여기 고출력 단자 있고 여기는 충전 파워뱅크 충전 단자 2개 그리고 여기 XT90 12V 출력 단자 그리고 5.5에 2.2 출력 단자 그리고 여기 밸런스 체크 가능한 단자 있고 정말 이 밸런스 체크 기능이 중요한 이유가 제가 최근에 파워뱅크 수리해오는 거나 수리해보면요 단점이 뭐냐면 이 단자가 없어가지고 체크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. 이 단자 있는 게 백가일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. 파워뱅크 구매할 때. 그리고 USB 출력 단자에 PD 단자와 Q차지 3.0 단자가 있고 나머지는 시가잭 2개 있죠. 이렇게 2개 있고 메인 스위치가 있습니다. 이게 끝입니다. 제품 뭐 별다른 거 없어요. 전체적으로 한데 이제 장점이 뭐냐 이 높이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. 저 한밤보다 작죠. 이 길이 방향도 한밤하고 약간 더 돼요.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1박 2일 정도 야외 나갈 때 들고 다니기 좋게 최적화가 됐다는 거예요. 그리고 높지 않고 보통 파워뱅크들 올인원 부분 인식으로 길게 됐는데 그게 눕혀지가지고 디자인이 됐다는 거. 이 부분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먼저 뭐 이런 기능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제가 방전 테스트 해봤습니다. 방전 테스트 보고 다시 설명드릴게요. 방전 테스트 보고 오셨죠? 용량은 제대로 잘 나왔습니다. 이 파워뱅크의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. 이 내부 배터리 다 사용하고 나면 이 스위치 끈 다음에요. 이 메인 스위치 끄고 이 고출력 단자에 이용해가지고 다음 파워뱅크가 있을 수 있죠. 뱅크 인버터 없는 파워뱅크. 여기에다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면 인버터 사용이 가능합니다. 자, 이 파워뱅크는 이 스위치가 안 켜면 안에 파워뱅크가 작동을 안 하고 요 고출력 단자에 이용해가지고 요 인버터 는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.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파워뱅크가 꺼져 있고 여기서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했어요. 자, 이 인버터 작동이 되죠. 바로 외부 인력 공급하니까 이 파워뱅크가 꺼져 있잖아요. 꺼져 있는데 이렇게 외부 단자 이 대출력 단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인버터가 작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정상적으로. 그러면 이 파워뱅크가 다 쓰고 나면 이제 인버터 계속 써야 된다 하면 다음 파워뱅크나 12V 있으면 이 메인 스위치는 PD 끄나 하시고요. 이 파워뱅크에 고출력 단자 이용해가지고 인버터 연결이 가능합니다. 자,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처음부터 용량은 틀리더라도 같이 병렬 연결해가지고 인버터 출력하면 어떻습니까? 가능은 합니다.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.
그렇지만 용량 틀린 거 100년 연결해 갔으면 요 인버터 연결되어 있는 이 파워뱅크가 출력 단하고 가깝기 때문에 뒤에 연결한 것보다 노드가 많이 걸립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용량 틀린 거 사용하시게 되면 이 파워뱅크가 빨리 사망할 수가 있어요. 그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뭐 다른 분들은 그렇게 사용해도 문제 없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게 당장 표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먼저 여기에 있는 파워뱅크 용량을 다 쓴 다음에 스위치 끈 다음에 저처럼 외부 전기를 여기 연결해가지고 220V를 뺏으시면 됩니다. 12V 연결해가지고 다음 파워뱅크 연결해가지고 그게 좋고요. 병렬로 꼭 나는 사용하고 싶다면 같은 용량으로 해가지고 병렬 연결해가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중요합니다. 이 부분은 이렇게 강조해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용 안 할 거는 그렇게 사용 안 하는 건 알아요. 알지만 강조하는 거는 요쪽 파워뱅크 용량 작은 요쪽 파워뱅크가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요. 그러면 수명이 짧아집니다. 그런 거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. 요 빼니까 인버터 바로 전기가 끝나죠. 구입 방법은 네이버 카페 다이펑 샵이 있어요. 여기에 보면 공구 마감이 돼 있어요. 100A AC 파워뱅크 2차 공동 구매. 제가 이거 물건을 확인했을 때가 2차 공동 구매할 때였었는데 기간만 봤었는데 11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조기 마감이 된 것 같아요. 2차 공구 마감된 거 보니까. 그러면 필요하신 분은 좀 기다려가지고 3차 공구 때 사시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. 뭐 여기 이제 배터리 용량은 100Ah고 인버터는 60Hz 1300W하고 돼 있네요. 인산철은 각형 사용했고 100Ah 4S 1PO 됐고 BMS가 120A짜리 들어가 있다고요. 이퀄라이저 5A짜리 들어가 있고 XT 뭐 이건 했으니까 상관없고 무게는 한 14kg 맞네. 대충 내가 이 정도 무게 되는데 제품 사이즈는 여기 260 요거 높이가 155 이 손잡이 높이 때문에 약간 오차가 있다 하지만 155 요 길이는 단자 포함해가지고 325네요. 요거는 여기 보시면 되고 참고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여기 이제 저도 이야기했지만 인버터 때문에 뒤에 팬이 달려있고 이 사진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소비자들 판매 가격이잖아요. 현금가 해가지고 699,900원입니다. 공구할 때 그거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고 그 다음 이제 상시 판매할 때는 가격이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. 공구 일정은 끝났는데 조만간에 다시 이제 3차 공구가 뜨겠죠. 인기가 좋기 때문에 구매하는 방법까지 해드렸고 이제 방열 테스트 됐고 용량 맞는지 확인해드렸고 이제 뭐 해야 될까요? 당연히 출력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. 1300W 했으니까 이 커피보트는 사용이 가능한 걸 알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켜고 켰습니다. 지금 811W 소비하고 있어요. 물 지금 끓고 있어요. 온도 올라가고 있어요. 여기 보면 37도 정도 되죠. 800W 소비하니까 이 정도면 뭐 당연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겠죠. 한번 기다려 볼까요? 여기 800W 소비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보니까 내부 온도가 49도 정도 되니까 46도 정도 되니까 이 뒤에 팬이 작동합니다. 여기 또 지금 생각보다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갔죠. 물 온도가 몇 도고 78도까지 올라갔습니다. 91도 다 됐습니다. 100도까지. 뭐 이 정도는 당연히 되겠죠. 800W 밖에 안 되니까. 자, 이 배터리 용량에 한 8A 정도 사용했습니다. 이 정도 물 끓이는데. 그러면 이 정도 커피포트 같은 경우는 한 10번에서 13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먼저 테스트 해봤고 두 번째 우리가 집에서나 안 그러면 공사하든가 안 그러면 야외에서 작업할 때 이런 전동 공구를 많이 사용합니다. 자, 이거는 해머 드릴이라는 건데 무선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 가지고 실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게 배터리 하나 가지고 60개 정도밖에 못 뚫거든요. 많이 뚫을 때는 안 그러면 이게 6파이 정도인데 좀 더 큰 파이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에 이 배터리 하나 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돼요. 근데 생각보다 이제 작업하다 보면 전기가 공급 안 되는 데가 많아요. 그럴 때 보면 많이 사용하는 장비 중에 하나가 해머 드릴 유선 제품이에요. 이건 보시면
보쉬 해머 드릴 같은 경우는 750W 정도 소비한다고 됐어요. 소비 전력이. 그럼 또 다른 거 볼까요? 여기 보쉬 거 한번 볼까요?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550W 밖에 소모 안 한다고요. 소비 전력이. 요 제품이 듀얼트 제품이 이런 식으로 생긴 게 800W 정도 소모한다고 됐어요. 2.9J짜리. 제가 이 테스트 한다고 구매했던 JD크 한마드릴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요 유튜브 분을 보니까 보쉬 한마드릴보다 JD 한마드릴 비슷한 성능 낸다고 이제 해가지고 제가 구매했었는데 아까 한 번도 사용은 안 해봤어요. 그냥 뭐 저렴해가지고 한번 구매해봤는데 이런 제품도 소비 전력을 보면 800W 밖에 소모 안 해요. 그러면 이 제품 가지고 이 800W짜리 사용한다면 풀로 먹을 때 1시간 이상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죠. 자, 듀얼트 거 다시 한번 볼까요? 듀얼트 거, 요 한마드릴 같은 경우 듀얼트 D5143K 같은 경우는 900W 소비 전력을 먹거든요. 이것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. 듀얼트 거.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? 밀워키 거. 800W 소모한다고요. 2.4줄 충분히 사용 가능하겠죠.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드릴 구멍 뚫어볼 수도 없고 제가 이런 제품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제품밖에 없어요. 저렴한 거. 왜 가정집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짜장 한번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좋은 거 안 샀어요. 그거 저는 무선이 또 있기 때문에. 자, 보자. 계양가 한번 볼까요? 계양가도 850W예요. 계양껏 출력이 850W거든요. 그러면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. 이 파워뱅크 하나 있으면. 자, 백을 노드 걸 수는 없지만, 이런 한마드들 같은 경우도 의외적으로 한 0.7줄에서 3.2줄 정도 되는 제품을 의외적으로 현장에서 사용 많이 한다고요. 이런 제품은. 근데 이게 소비 전력이 이제 보통 800W에서 900W 정도 소모하거든요. 그러면 이거 현장에서 진짜 이런 파워뱅크 한 개 들고 다니고 이렇게 꼽으면 그냥 무슨 제품 비싸게. 왜냐면 이 제품만 해도 가격이 듀얼트 거 DCH17인데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. 근데 이게 뭐 하루종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6파일 정도 69문 정도 뚫으면 끝이라고 이 배터리 하나가. 그 배터리 가격가야 뭐 훨씬 비싸거든요. 근데 이것을 봐야 파워뱅크 캠핑에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고 가가지고 현장에서 요런데 이제 작업한다 바로 옆에 나오면 되잖아요. 이렇게 사용하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. 지금 보면 소비 전력이 너도 안 그렇지만 한 840W 정도 먹어요. 840W. 840W면 소비 전력이 거진 다 쓰는 거거든요. 근데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 1300W 소비 전력이라고요. 그래서 전혀 굳이 무선을 안 쓰고 평소에는 캠핑에 쓰고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한 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등들이 작업하는데 충분히 사용 가능하거든요. 한마드릴 일반 드릴이 아니에요. 백 뚫는 드릴인데 뭐 이 정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. 너도 안 걸렸다고 뭐 문제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스펙이 800W 밖에 안 돼요. 걔가 모터 종류니까 순간 전력을 1.5배 먹는다 하더라도 요 인버터는 1300짜리라고요. 걔는 한마디를 쓰는데 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.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가지고요 사용하시는 분은 현장에서 이런 구멍 작업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무선 제품을 쓰는 이유가 전기가 없는데 좀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정도 파워뱅크 한 개가 있으면 220짜리 사가지고 그냥 그냥 무선 제품처럼 사용하면 힘은 이런 제품들이 더 좋다고요. 근데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. 뭐 금방 보여드렸던 제품을 풀로드 걸었을 때
소비 전력이 맞다면 1시간 반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이잖아. 1시간 한 2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이에요. 그러면 구멍 뚫는데 뭐 1시간 정도 전기 안 들어온 데서 작업을 할 경우는 잘 없거든요. 그거 이 정도 용량이면 뭐 무선으로 사용하려면 1시간 정도 풀로 하려면 배터리 정말 많이 있어야 돼요. 풀로도 사용하려면. 왜? 우리가 무선 배터리 5A 해봐야 총량이 100W도 안 됩니다. 그거 1시간을 사용한다고 치봅시다. 그럼 100W짜리 1시간 하려면 6개가 있어야 돼요. 6개로 풀로도 계속 뚫어야 되는 거, 이 배터리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는 배터리 용량이야. 그렇기 때문에 저거 해가지고 배터리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해고 바닥에 놔두고 계속 더디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. 그 정도 출력이 좋은 상태입니다. 뭐 다른 제품도 해봐야 이렇게까지 출력이 높은 것들이요. 그럼 100A 선에서는. 그래서 사용하기에 나음이에요. 꼭 캠핑 하시는 분만 아니고 우리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전기 안 되는 데서 사용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파워뱅크가 하는 거예요. 지금까지 이제 출력 테스트 했는데 출력 테스트만 하더라도 용량 자기 거 맞고 출력 테스트만 하더라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거죠. 항상 다른 채널에서 안 보여주는 내부 오픈인데 나 산 게 바가 내무겠습니다. 나사산이 뭉개져가지고 하여튼 이런 거 풀 때 보면 좀 인식이 걸려버렸어요. 제가 실수한 거죠. 뭐 다음에 풀면 되는데 솔직히 좀 짜증이 납니다. 자, 이제 이게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내부는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, 이게 배터리 가이드, 배터리 잡아주는 철제해가지고 된 가이드가 있어가지고, 배터리 튼튼하게 잡아주고, 흔들리더라도 이상 없도록, 그 케이스가 찌그러지더라도 이 배터리 한 번 더 잡을 수 있는 다이펑샵만의 아이템이죠. 뭐 어떤 업체 같은 게 더 좋은 것도 있고, 기능은 다 비슷비슷한데, 회사마다 특징이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 내부 마감 잡아놓은 거 인식을 보시면 엄청 잘했다. 그것도 아니고 엄청 못했다가 아니고 국내의 파워뱅크 업체들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. 선정리해놓은 거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. 쉽게 말하면 인산철 배터리 용량 100A에 1300짜리 인버터 들어가고 이 정도 마감이면 공구 금액이 699,900원 상당히 가성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. 제가 봤을 때, 뭐 되게 잘 만들었다, 되게 못 만들었다, 이거, 보통 노세 파워뱅크 업체에 비슷한 수준입니다. 그 대신, 이런 전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안전하게 한 번 더 했고, 전선도, 1300W다 보니까, 전선도 10AWG 두 가닥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했습니다. 그러면 8AWG보다는 두껍고, 6AWG보다는 조금 약합니다. 그 정도고 전선은 다 실리콘 전선을 썼고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해가지고 이쪽에 여기 고정을 해놨고 5A짜리 솔직히 이퀄라이저는요 저 같은 놈은 되게 안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. 제가 소개는 해드렸지만 왜? 저는 이퀄라이저보다는 밸런스 단자만 있어가지고 제가 수시로 체크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.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퀄라이저를 선호하는 이유가 전문적으로 체킹하기 싫다고 이퀄라이저 장착하거든요. 근데 이퀄라이저 들어가 있는 파워뱅크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요. 대기 전력을 먹습니다. 밸런스는 잘 맞춰지는데 이퀄라이저 달려있는 파워뱅크는요.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 안 하더라도 PD 체크 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나 없나 PD 체크하고 저전압이 됐나 안 됐나 PD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BMS가 일정 전압 미터 되면 전원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? 이퀄라이저는 배터리와 직결 연결입니다. 그래가지고 BMS에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런다고 이퀄라이저는 일정 전압 밑으로 내려가면 작업을 안 하냐? 아닙니다. 이퀄라이저는 계속 작업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터리 전기를 뽑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이퀄라이저 들어가 있는 파워뱅크 구매하신 분들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파워뱅크 전원해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.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2년 전에 1년 전에 파워뱅크 써가지고요 한 번밖에 안 썼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됐습니다. 저는 안 쓰고 보관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그 제품들 보면 이퀄라이저가 달려있어요. 그러면 관리자가 잘못하신 거예요. 배풀떼기 현상, 스웨딩 현상은요 저전압일 때 엄청나게 빨리 발생합니다. 그래서 이런 파워뱅크는 이퀄라이저가 달려있으면 내가 사용 안 하더라도 최소 한 달에 한 번은
PD 체크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가성비 괜찮게 출시한 다이풍삽 제품은 리뷰했고 출력 테스트했고 방전 테스트 해가지고 용량 한번 체크해봤습니다. 지금 당장은 살 수 없지만 필요하신 분은 3차 공구에 기다려가지고 하시가지고 최대한 저렴하게 사시길 기원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